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8차시 명청대의 서민문화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문화사 파트라서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그림이 많진 않아요. 한두 개 정도 되는데 그 약간의 것들이라도 좀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로 수업의 형태를 바꿨어요. 아마 이번 시간하고 한 다음 시간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죄송합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 다시 이제 원래대로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교재 31페이지 명청대의 서민문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명청대의 서민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배경과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출판문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대중문화가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명청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서민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배경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 명청대를 거치면서 농업 생산력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상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시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층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서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사회적인 특권을 갖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는요. 뭐 아주 잘 살지도 않지만 아주 잘 살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아주 못 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서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평균, 그거보다 평균 이하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는 18세기로 가게 되면서 전례 없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성장이 평균 이하의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갖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 서민층들의 경제적인 수준 역시 끌어올랐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서민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될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민들이 예전 같으면은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느라고 아무런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계층의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먹고 사는데 다소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거의 대부분 뭐 놀아요, 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었을 때 하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노력,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방금 대답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어떤 삶의 더 윤택함을 위해서 삶의 여유를 즐기기 위한 오락거리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유를 즐기기 위한 또 혹은 그 여유를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민들이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계층으로 성장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도시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문화를 소비하게 되다 보니 그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적인 어떤 상품들, 문화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서민들, 도시민의 취향인 소비 문화가 발달하는 모습을 명청대에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시민 서민들은 어떤 것들을 좋아했을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서민이나 사회적인 특권을 갖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잘 살거나 혹은 그렇게 못 살거나 하지 않는 중간 혹은 평균 이하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나 학문적 수준 같은 경우도 어떨까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대단히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학문적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어떤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지식과 학문적인
학문적인 수준을 가진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서민들은 어떠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려운 거 싫어요. 복잡한 거 싫어요. 쉽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자신의 삶의 여유를 즐기기 위한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그런 어떤 통속적인 취향이 반영된 문화가 이 시기에 발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했던 상인 계층들이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활용을 해서 그들의 어떤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주류 계층으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부유한 상인들이 고증왕을 후원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소비하는 출판 문화, 그들이 소비하는 지역별 음식 문화, 원래 음식 문화를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아닌가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요, 이러한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소비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의 지배층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지주라든지, 그죠? 아니면 관료, 명청되니까 신사라고 불리는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여유,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화를 즐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학문적인 수준도 높고 지적인 수준도 높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맞는 대단히 지배층에 선호하는 그런 어떤 어렵고 복잡하고 또 뭐랄까 수준 높은 그런 어떤 문화들이 그 이전의 문화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명청대를 거치게 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서민들, 사회적 특권을 갖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문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러한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서민 문화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됐죠, 그죠? 예전에는 특권 지배층들만이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서민들이 성장을 하고 그들의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서민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문화의 소비층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대단히 통속적인 것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들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들이 소비했던 여러 가지 서민적인 문화 중에서 대표적인 문화는 역시 출판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뭐 TV, 인터넷, 유튜브, 뭐 컴퓨터, 또 인터넷 했지, 뭐 아무튼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 시기에는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어찌 본다면 출판 문화 같은 것들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거의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유일한 문화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대중매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 출판 문화가 발달했던 모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청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인쇄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책을 싼 값에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인쇄술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전에는 어떤 책들을 주로 만들었느냐? 인쇄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요, 책을 그렇게 많이 만들 수도 없었고, 책과 같은 것들을 문화 콘텐츠로서 사서 보고 또 소비하고 하는 사람들 누구였냐면은 극히 일부의 지배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의 출판 문화를 보면은 그 지배층들이 필요로 하는 학문적인 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시험용 도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출판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책을 싸고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게 되면서 그런 것들 외에 다양한 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으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그 사람들의 취향과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서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책들이 만들어져서 또 널리 출판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시기에 문화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이 출판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지식들이 있죠. 그죠? 농업, 과학, 의학, 지리학 같은 이런 어떤 실용적인 지식들이 이 시기에 발전된 인쇄술을 바탕으로 출판 문화로서 널리 전파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이런 어떤 교양 서적들 같은 경우에도 널리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은 우리가 TV 프로그램 보면은 그죠? 역시 가장 높은 시청률이 나오는 것은 예능 프로 드라마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서민들의 취향 역시 물론 이런 어떤 교양적인 서적 같은 것들도 지식적인 부분들도 서적을 통해서 소화하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또 많이 보는 것은 역시나 재미있는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그런 어떤 문학 작품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명청대를 거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있는 대중문학 작품들이 완성이 되고 또 널리 유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명나라 때 쓰인 대표적인 대중문학 작품들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서유기, 삼국지 연의, 수호전, 금병매 같은 소설들이 되겠습니다. 다들 뭐 한 번쯤 들어보고 또 읽어봤을 것이에요. 그죠? 서유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당나라 때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져왔던 현장 스님의 여행기를 이제 판타지 소설로 만든 게 바로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이죠. 삼국지 연의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촉어로 나뉘었던 고대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쓴 소설, 그게 바로 이제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책이죠, 그죠? 수호전 같은 경우에는요, 송나라 때 활동했던 도적들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영웅들, 뭐 이런 사람들을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금병매,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명나라 때 쓰인 장편 소설이고요. 좀 야한 성적인 묘사가 노골적인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서민 문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서민들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통속적인 거, 쉽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거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서유기 언제 읽었나요?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때 읽어보지 않았었나요? 그죠? 삼국지 같은 경우에도 뭐 늦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초반 뭐 이럴 때 맞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럴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영웅들의 이야기, 환타지 소설, 또 야한 소설, 뭐 이런 것들이 대중들의 취향, 서민들의 취향에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학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또 널리 유행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청나라 때에는 또 홍루몽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소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홍루몽은요, 18세기에 몰락한 신사 가문 출신인 조설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전적인 연애 소설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원래 집안이 잘 나갔대요.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집안이 몰락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연애 소설을 쓴 게 바로 이 홍루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정말로 이게 러브 스토리 뭐 늘 재밌잖아요. 그죠? 연애 소설이라서 굉장히 재밌기도 한데 이 사람이 직접 겪었던 청나라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점들 이런 것들을 또 소설에 잘 녹여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많이들 공감을 해서 또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던 소설이 바로 이 홍루몽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중국 고전 소설의 완성체다, 최고봉이다라는 이런 어떤 평가를 받기도 하는 작품이 홍루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수능에 나온 적도 있어요. 한번 잘 살펴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문화 외에 다양한 어떤 대중문화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시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도교나 불교 사원의 행사, 명절 축제 이런 것들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도시 문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날에는 뭐 구경거리, 즐길거리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과거에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명절 축제 이런 것들이 거의 유일한 사람들의 오락거리, 즐길거리였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과거에 서민들의 경제적인 여유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았을 때에는 즐길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뭐 이런 축제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재밌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요. 그죠? 서민들이 성장하게 됨에 따라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행사나 축제의 규모 같은 것들이 더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당시에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원나라 때부터 고개 잡기, 마술, 그 다음에 무술, 노래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예술의 형태로서 희곡 공연 이런 것들이 널리 유행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각기 다 이제 복잡하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 노래, 춤,
액션, 그 다음에 고개, 여기 나와서 잡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잡다한 신기한 기술들, 보여줄 거리 이런 것들 많은 거죠. 마술,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마치 서양 오페라와 같은 그런 어떤 희곡 공연들이 이제 널리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희곡 공연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몰라도 그냥 가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 들어도 상관없고 보여주는 어떤 마술 같은 것들을 보면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명청대에 크게 널리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희곡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농촌까지 순회 공연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국 각지에서 유행을 하던 희곡 공연들이 청나라 때 수도인 베이징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되는데요. 베이징 수도였잖아요. 그죠? 수도 경자를 따서 그것을 경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종합예술로서의 희곡 공연이 청나라 때 경극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밑에 선생님이 이 경극 사진 하나 넣어놨는데 보이실라나요? 그죠? 굉장히 진한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화려한 옷을 입고 무술이라든지 노래 또 이제 대사, 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을 이끌어 나가는 희곡 공연, 그게 바로 이제 경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뭐 TV에서 한 번쯤 이런 거 공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이 경극의 특징을 꼽아보자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경극에 출연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명청대 같은 경우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낮았고요. 뭐 전족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여자의 발을 굉장히 이제 작게 꽁꽁 묶어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밖에 쉽게 다니지 못하고 하던 때, 뭐 그런 때가 이제 명청 시기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 같은 것들이 금기시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액션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허용이 되지 않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경극에 여자 캐릭터가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여성이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자 역할을 맡아서 여자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경극이에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뭐 패왕별이 같은 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초나라의 항우가 유방에게 쫓기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이제 사랑하는 연인인 미희라고 하는 여자하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패왕별이 이런 것들이 널리 인기 있었던 대표적인 경극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미술 분야에서는 풍속화, 연화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자, 풍속화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사람들의 어떤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풍속들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일상 아니면은 뭐 풍요로운 어떤 추수의 모습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롭게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들 이런 것들 굳이 높은 어떤 지적 수준이나 학문적 수준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림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서민적인 취향에 맞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유행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1년의 행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정월 매년 1월 달에 민가 이제 사람들이 사는 집에 문이나 실내에다가 장식을 하는 그림 같은 것들을 걸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화이거든요. 굉장히 토실토실하게 예쁘게 살찐 아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뭔가 평화롭고 풍요롭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죠? 우리 집에도 뭐 이렇게 이제 예쁜 애들 나와가지고 함께 오손도손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걸어놓는 이런 것들이 널리 유행했다고 해요. 어려운 그림 아니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뭐 자식들이 잘 낳고 애들이 예쁘게 커가는 거, 모든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그런 어떤 욕구 아닙니까? 그죠? 그림을 누구나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대단히 서민적인 취향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널리 유행했던 것이 당시 명청대의 서민 문화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생각보다 조금 길었네요. 간단하게 명청대의 서민문화의 특징,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출판문화 등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죠? 어떤 거요? 서민, 통속적, 이런 거죠. 그죠? 쉽고, 재미있고, 자극적이면서도, 그렇게 뭐랄까요?
접근성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것들, 글을 쓰거나 읽을 줄을 몰라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널리 유행을 했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영청대의 어떤 생산력의 발전, 상공업의 발전, 도시의 발전 등에 힘입어서 나타났던 것이 이 시대의 서민 문화의 모습이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그리고 일본의 서민문화, 마찬가지 시기에 한국과 일본에서도 서민문화가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들 마저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